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바로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 티커 심볼 OPN 주가 이야기입니다. 와, 이게 2025년 7월에요. 어느 한 주 동안 무려 90% 이상 폭등하면서 시장을 정말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. 마침 청취자분께서 이 관련 분석 자료를 공유해 주셨는데,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급등세가 나타났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게요. 진짜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. 네, 정말 놀라운 움직임이었어요. 그 청취자분께서 주신 자료를 봐도 이게 단순히 뭐랄까, 회사가 좋아져서 이걸로는 설명이 좀 어렵거든요. 말씀하신 대로 소위 밈주식 현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좀 맞춰보고 청취자분께서 이 현상을 좀 다각도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맞아요. 얼마나 드라마틱했냐면요. 7월 그 문제의 주예요. 수요일 하루에만 43%가 올랐어요. 와, 하루 만에요? 네.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는 25%가 또 추가로 뛰면서 주간 상승률이 무려 91%에 달했습니다.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거의 잊혀졌던 주식인데 말이죠. 진짜 엄청난 상승세네요.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점은 이렇게 막 올랐어도 수요일 종가가 1.49달러였는데 이게 2021년 초에는 30달러가 넘었었다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최고점 대비하면 여전히 한참 낮은 수준이긴 하죠. 네,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폭등의 핵심 동력, 자료에서도 명확히 지적하듯이 바로 밈 주식 열풍입니다. 아, 밈주식. 네, 그 스탁트윗 같은 주식 관련 소셜미디어에서 오픈도어 페이지 조회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.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400% 증가했고 수요일에는 거기서 또 2배가 뛰었다고 하니까요. 와, 400%에 또 2배면 관심이 정말 엄청났네요. 네. 레딧의 유명 게시판 그 월스트리트 베츠 같은 곳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고요. 2021년 게임스탑 사태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? 네, 맞아요. 아주 유사한 패턴입니다. 개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막 뭉쳐가지고 투기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. 그렇군요. 소셜미디어가 그렇게 불을 지폈는데, 근데 자료를 보니까요, 이런 분위기 말고도 시장 내부의 어떤 기술적인 요인들이 상승세를 더 키운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죠.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는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그 콜옵션 있잖아요. 미래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요. 그 거래량이 56만 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. 와, 옵션 거래량까지? 네, 주식 자체 거래량도 역대 최고였답니다. 특히 눈에 띄는 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유통 주식의 25% 이상이 공매도 상태였다는 점이에요. 아, 그 공매도 비율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. 그렇죠. 이게 왜 중요한 거죠? 공매도는 이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파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렇게 공매도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거꾸로 오르기 시작하면 이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빌렸던 주식을 서둘러서 다시 사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. 손실 막으려고 급하게 사는 거군요. 네. 이게 바로 숏 스퀴즈라는 현상인데 갑작스러운 매수세가 막 몰리면서 주가 상승을 더 부추기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. 아하.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의 그 뜨거운 열기랑 이 높은 공매도 비율이 딱 만나면서 그야말로 불꽃이 튄 거죠. 그렇군요. 쇼스퀴즈 메커니즘까지 더해지니까 상승세가 정말 가팔랐겠네요. 근데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격인 그런 요인도 있었다면서요? 네, 바로 그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입니다. 인플루언서요? 네, EMJ 캐피털의 에릭 잭슨 같은 일부 헤지펀드 매니저나 뭐 유명 투자 인플루언서들이 X,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 같은 플랫폼에서 오픈도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. 긍정적인 전망이요? 네. 어느 정도로요? 뭐 잭슨 같은 경우는 심지어 1년에서 2년 안에 주가가 8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. 이런 좀 파격적인 예측을 하기도 했죠. 와, 80달러요? 지금 1달러대인데 정말 대담하네요. 그렇죠. 이런 발언들이 이제 매그니피센 세븐 이후에 다음 급등주를 찾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한 걸로 분석됩니다.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이렇게 막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청취자분께서 주신 자료는 좀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. 오픈도어의 사업적인 측면, 그러니까 그 펀더멘탈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는 거죠. 정확합니다.
여기서 펀더멘털이라는 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, 예를 들면 수익성이나 재무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거죠. 네, 맞아요. 자료에 따르면 오픈도어는 2020년에 상장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연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. 아, 한 번도요? 네, 소위 수익성 없는 성장주 그룹에 속하는 거죠. 최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손실폭이 예상보다는 좀 줄었다. 이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이게 어떤 지속적인 실적 개선 추세로 이어질지는 아직 좀 불확실합니다. 그러니까 현재 주가 움직임은 회사의 실제 경영 성과나 어떤 내재 가치와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. 이런 이야기네요. 그렇죠. 그럴 가능성이 높죠. 자료에서도 그래서 극심한 변동성, 또 사업 모델 자체의 불확실성, 그리고 이런 투기적인 가격 흐름 자체를 상당히 큰 리스크로 지적하고 있고요. 네. 결국 펀더멘털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나 수급 요인, 특히 말씀하신 그 숏 스퀴즈 같은 기술적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청취자분들께서 꼭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픈도어의 최근 주가 폭등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집단 행동,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증폭 효과, 또 높은 공매도 비율에서 비롯된 숏스퀴즈 가능성, 여기에 옵션 시장의 투기적 베팅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전형적인 밈 주식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네.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변화보다는 이런 외비 요인들의 영향력이 훨씬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네. 단기적인 주가 급등 그 자체에만 주목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상당한 변동성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 청취자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과연 이런 밈 주식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? 아니면 그냥 한때의 광풍으로 지나갈까요?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. 어쩌면 소셜미디어가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건 아닐지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도 참 궁금해집니다. 오늘 저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